2025년 6월 27일 메이저리그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뉴스가 전해졌다. 레이 다저스의 신성 김혜성, 26, 이 뉴욕 양키스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며 야구계는 충격에 빠졌다. 다저스는 구단 사상 최대 규모인 총액 1,500억 원, 약 1억 2천만 달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을 붙잡지 못했다. 김혜성은 KBO 출신으로서 2024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빠르게 팀 주전급으로 도약했으며 2025 시즌 전반기 기준 타율 318, 출루율 387, 도루 21개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수비에서도 뛰어난 범위와 빠른 송구 능력을 보이며 플래티넘 글러브급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저스는 플래툰 시스템을 이유로 김혜성을 꾸준히 선발 출장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수와 구단 간 신뢰에 금이 갔다. 특히 감독 데이브 로버츠의 기용 방식과의 마찰이 반복되며 김혜성 측은 다른 구단과의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뉴욕 양키스는 김혜성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함께 명확한 역할을 제시했다. 이루수 주전 보장, 1번 혹은 2번 타순 고정 출전, 오타니 슈헤이 및 저지와 함께하는 중심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포함된 조건이었다. 계약 금액은 다저스보다 낮았지만 기회와 비전이 결국 승패를 갈랐다. 양키스 아론 본 감독은 김혜성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전술적 핵심이다. 수비와 주루, 타격 모두에서 팀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혜성은 오타니와 함께 아시아 듀오로서 뉴욕 팬들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이적은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위상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순한 이적이 아닌 실력과 기회를 우선시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로 향후 KBO 유망주들의 진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저스는 거액을 제시했지만 신뢰를 잃었고 양키스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도 명확한 비전을 통해 김혜성을 품에 안았다. 이제 김혜성은 뉴욕 양키스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월드시리즈 정상을 향해 출발한다. 이적 발표 직후 뉴욕 현지는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실시간으로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며 김혜성의 유니폼은 이미 온라인 상점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멜비 역사상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이적 중 하나, 김혜성은 이제 야구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 후속 분석 김혜성 이적이 던지는 7가지 질문. 다저스의 플래툰 전략은 실패였는가? 김혜성은 좌투수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록을 보여주었음에도 정기적인 선발 제외가 이어졌다. 이는 단기적인 승률 계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선수 육성과 신뢰 구축 면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김혜성이 선택한 건 돈이 아닌 야구였다. 양키스가 제시한 금액은 다저스보다 적었지만 매일 경기에 나서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 이는 선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출전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였다. 오타니 슈헤이의 영향은 있었나? 김혜성과 절친한 오타니는 여러 차례 김혜성의 기용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이적 과정에서도 오타니가 비공식적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 야구계에서는 김혜성이 간 건 단순한 이적이 아닌 동맹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있다. 양키스는 왜 김혜성에 올인했는가? 볼피, 르메휴, 토레스 등 다양한 내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키스는 김혜성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취했다. 그 이유는 김혜성이 갖고 있는 유연성과 경기 운영 능력이 현대 야구의 방향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야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이적은 K리그 선수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실력만 있다면, 그리고 커리어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면 멜비에서 아시아 선수도 중심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다저스 프런트는 책임을 져야 하나? 선수의 기량을 과소평가하고 내부 정치에 휘둘린 프런트의 전략 부재가 뼈아프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특히 젊은 선수의 성장을 가로막는 시스템이 결국 팀 전력 약화를 초래한 셈이다. 양키스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김혜성의 합류로 양키스는 글로벌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넘어 진정한 실력 중심의 팀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앞으로의 시즌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 기자 해설 김혜성.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멜비의 새로운 룰을 바꾸다. 김혜성의 이적은 단순한 한 명의 이동이 아니다. 이는 메이저리그가 더 이상 미국인 중심의 폐쇄적 리그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스포츠 리그로 전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저스와의 갈등, 감독의 보수적 기용, 그리고 팬들의 차별적 시선 속에서도 그는 야구를 선택했고 결국 가장 큰 무대인 뉴욕으로 향했다. 그 선택은 앞으로 수많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김혜성은 단순한 양키스의 이루수가 아닌 멜비 시스템을 바꾼 최초의 한국인 내야수로 기억될 것이다. 심층 분석, 다저스 내부의 전략적 혼선과 리더십 위기. 김혜성의 이탈을 통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바로 다저스 조직 내부의 구조적 한계와 전략적 혼선이었다.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선수단 전체에 존재했던 신뢰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첫째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감독 데이브 로버츠의 리더십 리스크다. 김혜성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다저스 내부에서는 젊은 선수들과의 마찰, 비효율적인 라인업 운영, 데이터 의존적 기용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혜성은 시즌 초부터 더블A 기준 팀 내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벤치 제외화됐다 기용에 시달려야 했다. 둘째로는 프런트와 현장 코칭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 단절이다. 다저스는 최고의 데이터 분석팀과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지만 그 데이터를 실제 경기 운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부재했다. 특히 플래톤 시스템이라는 대원칙 아래 개별 선수의 성장성과 멘탈을 고려하지 않은 기용 방식은 결과적으로 김혜성뿐 아니라 다른 유망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셋째는 구단 내 외국인 선수 처우에 대한 이중 잣대 문제다. 오타니, 프리먼, 저지급 슈퍼스타들에게는 철저히 중심을 두고 모든 전략을 짜는 반면 KBO 출신이자 신인이었던 김혜성에게는 철저히 검증 전까지는 유틸리티라는 인식을 가진 점이 문제였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다저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김혜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제한 요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부재는 김혜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혜성은 여러 차례 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겠다, 조용히 내야에서 내 몫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다저스는 그와의 장기계약 협상조차 미루다가 김혜성 측이 먼저 협상 종료를 선언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 실패는 단순한 전력 손실 이상으로 다저스의 조직 문화와 리더십 모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김혜성이라는 단 한 명의 선수는 다저스라는 초강팀의 취약한 내부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울은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다저스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